뭐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고 좋은 거는 전국에 다 공수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의 원리를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계셔도 네. 얼마든지 유리하게 그런 네. 식단 때문에 내가 암이 생겼지 않았을까를 아하. 다시 한번 네. 보시고 심지어는 약도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야 네. 내가 네.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이종희 항암요리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암요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종희 소장님을 모시고 새끼 식사가 과연 암을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항암 식단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식단을 짜는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우리 이종희 소장님께서 출간하신 책 개인 맞춤형 항암 식단, 이 첫 페이지에 보면은 새끼 식사가 암을 고칠 수 있고 유전인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새끼 식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먹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지금은 식탁은 있는데 식구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명언인데요. 네, 오, 지금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참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식사는 사실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바탕인데 새끼 식사의 의미가 자꾸 없어지는 게 암의 증가 속도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나오는 연구 보고들을 보면 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스위치를 끌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의 원천인 이 새끼 식사를 먹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고 또 꿈을 이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식사가 뒤로 밀려져 있는 거를 조심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끼 식사가 암을 고치고 유전인자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암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의 어떤 원천이 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하, 밥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맞춤형 항암 식단이 어떤 것인지, 맞춤형 식단 이거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반인들은 괜찮겠지만 암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유방암인데 대장암이랑 또 뭐 폐암이랑 똑같이 위암이랑 똑같이 먹고 있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나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한테 정말 꼭 맞는 이런 식이요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네. 맞춤 식단은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의 지금 상태, 병기, 나의 암종별로 네. 기저질환이 있다면 기저질환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한 그런 네.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나 네. 그 가족분들이 네. 이 개인 맞춤형 식단을 이렇게 짠다는 것은 네.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맞춤형 그 개인 식단을 짜는 네. 기본 어떤 원리 이런 데 대해서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네. 기본 원리를 아시면 훨씬 나의 이제 질병이나 식단을 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일단 암이 이렇게 걸리시면 보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먹어야 되겠다. 이 암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입맛에 땡기는 거, 우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보신 개념의 어떤 그런 음식들을 막 드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뭐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고 뭐
뭐 그쵸. 이것저것 막 좋은 거는 다 네. 전국에 다 공수해가지고 뭐 그게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도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인 것을 이 식단의 원리를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계셔도 네. 얼마든지 유리하게 네. 그리고 좋지 않은 거는 좀 덜 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네. 영양학에서는 보통 이제 어. 탄단지를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네.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 까딱 생각을 하면 당분이 안 좋은데 탄수화물이 안 좋은데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신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그 생존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건데 지금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거는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한테 직접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영양소냐면 수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고 재생이 되는 이런 영양소가 있어요. 이 영양소가 바로 제가 미국에 일찍이 가서 앞서 나가신 분한테 배워온 바로 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예요. 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치유하는 힘을 가진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영양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중요한 내가 암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 복구될 네. 수 있는 거, 네. 재생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식물 기반으로 식단을 짜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식물 기반이라는 것은 주로 야채, 채소 위주인가요? 네네네. 아. 물론 단백질 다른 거 있지만 네. 기반을 일단은 식물 기반으로 아, 삼으시는 게 네. 훨씬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고기를 안 네.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단백질은 꼭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네. 킬로그램당 1g만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네. 50kg다 그러면은 하루에 50g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드신다 그러면 보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의 밥이 될 수가 그러면은 있고 개인 네. 맞춤형 그 식단을 짜는 기본 원리는 채식 위주 식단인가요? 네네네. 지금 뭐 하버드 의대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식단이 가장 건강한가에 네. 대해서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다 보면 식물 기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되찾고자 하면 일단 식물을 기반으로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버섯도 포함해서 식물 기반으로 식단을 다 잡은 뒤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단백질을 드시는데 단백질은 매일 조금씩 필요한 거예요. 아. 예, 한꺼번에 내가 보신을 한다고 만약에 많이 뭐 드시면 우리 뭐 삼겹살 1인분, 2인분 그렇죠. 막 이래 2인분 먹고 막 소고기 뭐 장어라든지 막 뭐 이렇게 이런 거 막 보신한다고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 몸에서 오늘 필요한 약간의 양 외에 들어온 거는 간이 분해하느라고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질병 때문에 시달리시는데 그 단백질, 고단백질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시달릴 수가 있어요. 간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혈은 과한 영양소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질병이 악화되는 그렇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군요. 단백질에는 아. 질소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위험 물질로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몸에서 알아서 그 부분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약하면 채식, 네. 야채 위주 플러스 그렇죠. 일정량의 단백질 그렇죠. 또 추가되는 게 뭐 있나요? 그 기반 위에다가 네. 이제 건물을 짓듯이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은 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중이라든지 체지방 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체지방이 너무 많으시면 염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허. 암이 관리가 안 되고 네. 예, 암이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비만이라든지 뭐 이러면 과체중 이런 네. 것들을 조심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네. 한 가지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이제 들으시게 될 건데 내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내가 암을 이길 수도 있고 또 항암제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쉽게 말하면 장내 네.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 네. 예, 그걸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고 하는데 네. 이거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심지어는 약도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을 먹어야
네. 내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만들 수 있느냐, 네.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는 섬유소예요. 그래서 섬유소의 중요성이 계속 야채뿐만이 아니라 버섯이나 견과류나 과일 이런 안에도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균형 있게 식단을 짜는 기본 원리를 좀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군요. 이런 거를 막 드셨다가 또 남이 좋다고 해서 저런 걸 드셨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마루타가 되실 시간들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을 그렇게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암 환자나 가족분들은 네. 좀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까지 어떤 식생활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야채 위주로 바꾼다? 막 거부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네. 식단 때문에 내가 암이 생겼지 않았을까를 아하. 다시 한번 네. 보시고 좀 결단도 필요하고 변형도 좀 그렇군요. 필요하다고. 예, 아, 정보가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암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정보가 부족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배우시고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암 환자와 가족 여러분. 항암 식단, 그 음식의 중요성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계속 3편, 4편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봐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암 환자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